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자, 올해는 개묘년이라고 합니다. 네, 개는 흑색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묘는 토끼 묘자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도 건평행성 하시기 바랄게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역계약 그 조건 중에서 오늘은 이제 결제 조건, 그 중에서도 추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추심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추심이다라는 그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은 추심 방식 결제를 이해하시는데 엄청 도움이 되세요. 추심이다라는 거는요. 이건 남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무역거래에서 추심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 수출상이 자기 은행에 그 수출 대금 회수를 의뢰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돈을 만약에 오빠한테 빌려줬는데 오빠가 안 갚을 것 같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오빠 돈은 내가 오빠한테 빌려주는데 아빠한테 부탁해서 아빠가 오빠한테 얘기할 거야. 그럼 아빠한테 드려. 나는 아빠한테 받을게. 아빠 무서운 거 알지? 조금 더 오빠한테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무역에서도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심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추심 방식이라는 거는 후불 방식이에요. 후불 방식. 후불이다 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펜을 사용하는 거를 또 발견을 했어요. 추진 방식으로서 수출상이 후불 방식으로서 수출상의 물건을 선적 후에 은행을 통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법자가 빠졌네요. 예. 자, 이때 선적 서류와 환원을 은행에 지시해야 돼요. 지시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말이 어렵죠. 예. 그냥 갖다 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갖다 주면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추신 방식을 공부하셨을 때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제시가 뭐야?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야? 그냥 갖다 줘.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추신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물건을 먼저 선적하고 그 다음에 선적하고 난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가능한 한 빨리 선적 서류하고 환원을 은행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이 서류를 주고 이제 돌아오면 돼요. 주고 돌아오면 되고 은행이 그동안에 이 서류를 수입상의 은행으로 보내고 수입상의 은행이 수입상한테 돈을 회수해서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거예요. 선적하고 서류 갖다 주고 돌아와서 기다리는 거죠. 자,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는 바이어가 돈을 언제 입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바이어가 돈을 입금하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추진 방식은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두 개로. 그래서 DP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DA라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DP라는 거는 Document Against Payment. 그래서 document라는 거는 선적 서류를 의미해요. 선적 서류 그러면 세 가지 기본적인 거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BN, 그 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쵸? 맞죠? 그 다음에 환화음을 제시하시면 against 상환으로 상환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입장에서 다시요. 바이오 입장에서 다큐멘트 선적 서류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보내준 선적 서류를 받으려면 어게인스트 상환해서 뭘 내야 된다? 페이먼트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이 방식의 그 특징을 살려서 제목을 참 잘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준 선적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그 서류가 있어야만 예, 통관을 해서 물건을 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바이오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요? 수입상 바이오 입장에서 선적서를 받으려면 against 반대로 예, 지급을 해야 된다. 대금을 결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DA는요. document against 이건 acceptance예요. acceptance란 말 기억나시나요? 예, 청약 승낙할 때 승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만 하면 선적서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인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한부예요. DA라는 거는. 따라서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DP로 만약에 수입을 한다. DP 조건으로 여러분들하고 협상이 됐다. 그러면 수입되게 만약에 100만 불이다 그러면 바이어는 100만 불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랬다가 입금을 해야만 선적서를 받아서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고 DA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일정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DA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협상을 할 때 만약에 45일이다, 60일이다, 90일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예, 여러분들이 선적을 하고 선적서를 보내주면 바이어가 선적서를 받을 때 은행에다가 자기 은행에다가 사인만 해주면 돼요. 돈 갚을게 라고. 그리고 돈은 언제 입금하는 거냐? 만약에 60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 물건 찾고 팔고 그 다음에 60일 내에만 입금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DA일 경우에는 바이오 입장에서는 수입 대금 100만 불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DA, DP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바이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렇죠? DP면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DA면은 약속한 기간만큼 늦게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예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DP 같으면 대략 한 선적하고 나서 은행에 서류 제출하고 한 일주일 10일이면 돈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DA 같으면은 예, 한 60일 했으면 60일, 90일이면 90일 동안 기다렸다. 그 후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나 바이오 입장에서는 DA면은 자기 돈 준비해 놓지 않고도 물건 통관해서 팔고 그다음에 입금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부도가 날 수 있겠느냐? 아까 우리 환음 얘기를 제가 안 해드렸죠? 예, 환음을 제시한다고 그래도 환음은 이거예요. 환음은 뭐냐면 한번 샘플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왜안 되지? 잠깐만요.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자, 환음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여기 환음이거든요. 제목은 Bill of Exchange고요. 환음은 은행의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환음이라는 거는 청구서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를 청구합니다. 얼마를 주세요라는 거죠. 이 환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약속어음하고는 달라요. 약속어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환음은 반대로 이거는 대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예, 매수인한테 얼마 줘라고 청구하는 거죠. 근데 가운데 이제 은행을 거쳐서 하게 되니까는 이러한 어음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금액 써놓고 그 다음에 돈 나한테 줘야 될 사람 바이어죠. 바이어 이렇게 써놓고 예, 언제까지 줘라 하고 이렇게 기간을 써놓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이게 환어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환어음이라는 거는 뭐냐? 환어음이라는 건 대금 청구서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DP가 됐든 DA가 됐든 어쨌든 TT 방식 후불보다는 이게 안전하다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환어음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환어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나라마다 어음수배법이 있어가지고요. 바이어가 만약에 부도를 낸다. 그러면 이 환원을 부도냈다는 거는 이거는 법을 어긴 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 입장에서 굉장히 예, 추심 방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상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바이어가 야 TT 방식 후불로 하자. 그러면 야 그거는 좀 곤란해. DA나 DP로 하자. 네가 꼭 돈이 필요하다면 돈 준비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DP 대신에 DA를 해줄게. 그 다음에 기간도 한 60일로 해줄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꼬셔야 돼요. 협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보면 무조건 TT 그러면 선불 아니면 후불이야. 그리고 TT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편하니까, 간단하니까. 이것도 편하다니까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음, 추진 방식일 경우에도요. 뭐 TT 방식에 비해 가지고 거래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요. 선적해놓고 선적서류 작성하는 건 뭐 똑같은 거고 TT 방식일 때는 여러분들이 보내야 되지만 추진 방식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서류를 갖다 주면 돼요. 환원음하고. 그리고 만약에 DP로 했다 그러면 한 일주일 기다리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DA로 했다 그러면 약속한 날짜 셀러 바이어하고 여러분들이 바이어하고 셀러 바이어 사이에 약속한 날짜 계약서에 써놓은 날짜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부도날 위험이 있죠. 은행이 자기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받아가지고 주는 거니까 추심이 대신 받아주는 거잖아요. 대신 못 받았으면 못 주는 거죠. 근데 부도날 확률이요. 통계를 보니까 3% 미만이에요. 근데 TT 방식은요. 아,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죠? 안 주거나 늦게 주거나 덜 주거나. 그쵸? 예. 그거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추심이라는 방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예, 국내 거래소 할 수는 있겠지만 잘 안 하고요. 무역 거래소는 그래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추심 방식이라는 거는 은행이 돈을 대신 받아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출상은 선적하고 은행에다가 예, 선적서를 갖다 주면 은행이 갖다 주고 돌아오고 이제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은행이 알아서 선적서를 보내서 돈 입금 받아서 입금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바이오하고 이제 기간을 약속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적하고 보내면 즉시 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야, 너 힘든 것 같은데, 한 60일, 90일 여유를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줘라는 건 DP. 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여러분들이 보낸 선적서를 받을 때 입금을 해야 되면, 예,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간을 주면, 예, 나중에 입금하는 방식도 있고, 그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DP, DA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Document against payment, document against acceptance.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DP가 좋고 바이 입장에서는 DA가 좋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DA로 만약에 90일이다. 그럼 100만 불어치 수입하는데 100만 불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LC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자세한 얘기는 대금 결제 따로 제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자, 다시 한번 새해 축하드리고요. 건평 행성 하시기 바랄게요. 이거 어디 가서 그냥 막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사자성어는 아니거든요. 제가 만든 거예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성공하십시오. 수출 많이 하시고요. 수출 많이 하시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